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 점점 칙칙해지는 피부톤, 그리고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채워지지 않는 건조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드니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0세 이후에도 피부는 충분히 건강하고 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신다는 거죠. 잘못된 습관 하나가 피부 나이를 10년은 더 늙게 만들 수 있고, 반대로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 나이를 5년 이상 젊게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피부를 지키고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는 10가지 확실한 비법을 배우게 되실 겁니다. 비법 1. 보습 루틴 강화. 비법 2. 자외선 차단 습관. 비법 3.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비법 4. 숙면 습관 관리. 비법 5. 각질 관리. 비법 6. 혈액순환 마사지. 비법 7. 항산화 케어. 비법 8. 스트레스 관리. 비법 9. 피부과 시술 활용. 비법 10. 생활 습관 교정. 지금부터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시죠. 피부 관리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비법 1. 보습 루틴 강화.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보습입니다. 보습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 피부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 방법입니다. 60대, 70대들 중 상당수가 얼굴이 늘 건조하다, 화장을 해도 뜬다, 겨울이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가렵다라는 고민을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증상은 단순히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 아니라 보습 루틴을 얼마나 제대로 지키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시니어 피부는 건조해질까?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는 피부의 피지 분비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기를 지나면서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는데, 이 호르몬은 피부의 보습 인자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세라마이드와 같은 보습 인자가 부족해져 수분을 붙잡아 두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회 EAD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여성의 피부 수분 함유량은 20대 여성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보습을 소홀히 하면 피부 노화가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거죠. 올바른 세안과 보습의 타이밍. 보습의 첫걸음은 세안입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 습관대로 거품이 많이 나는 강한 세안제를 쓰시는데, 이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건조함을 악화시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8세 여성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폼 클렌징을 사용하면서 세안을 2번씩 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늘 당기고 각질이 일어나며 겨울에는 갈라져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세안제를 약산성 클렌저로 바꾸고 하루 한 번만 세안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루틴을 교정했죠. 단 2주 만에 그 환자분의 피부는 당김이 줄고 얼굴이 훨씬 매끈해졌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이를 3분 보습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세안 후 피부의 수분은 10분 안에 절반 이상이 날아가므로 반드시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어떤 보습제를 선택해야 할까? 시니어 피부에는 단순히 수분만 공급하는 제품보다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이 적합합니다. 대표적으로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데,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성분은 히알루론산입니다. 히알루론산은 자기 무게의 100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어 건조한 시니어 피부에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한 논문에서는 히알루론산이 포함된 크림을 8주 동안 사용한 60대 여성 그룹에서 피부 수분 함유량이 25% 증가하고 미세주름이 10% 줄어든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글리세린, 판테놀 같은 성분도 피부 깊숙이 수분을 공급하고
자극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낮과 밤이 다른 보습 루틴. 낮에는 가볍고 산뜻한 보습제를 추천합니다. 특히 외출이 예정되어 있다면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끈적임이 적은 제형이 좋습니다. 밤에는 수면 중 피부 재생이 활발히 일어나므로 영양이 풍부한 크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피부과에서 권장하는 2단계 보습 루틴은 낮에는 가볍게, 밤에는 무겁게입니다. 70대 남성분 중 한 분은 낮에는 산뜻한 로션만 쓰다가 밤에는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 습관이 있었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심하게 건조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밤에는 세라마이드 크림을 충분히 바르도록 권유했더니 한개월 후에는 아침 당김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보습 루틴 체크리스트 1. 약산성 클렌저 사용하기 2. 세안은 하루 한 번만, 나머지는 미온수로 가볍게 세안 3. 세안 후 3분 이내 보습제 바르기 4. 낮에는 가벼운 수분 크림, 밤에는 영양 크림 5.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성분 포함된 제품 선택하기 6.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활용해 실내 습도 유지하기 마무리. 보습은 단순히 피부를 촉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노화로 약해진 피부 장벽을 지켜주고 주름과 잡티, 각질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화려한 시술보다 보습 루틴을 제대로 지켰을 때 피부가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되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보습 루틴을 철저히 지켜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피부 나이를 최소 5년 이상은 젊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비법 2. 자외선 차단 습관.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바로 자외선 차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고 밖에 나갈 일도 별로 없는데 굳이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하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하지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르는 습관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외선이 시니어 피부에 미치는 영향. 자외선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VB는 피부에 화상을 입히고 기미와 잡티를 유발합니다.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파괴해 주름과 탄력 저하를 만듭니다. UVC는 대부분 대기권에서 차단되지만 인공광원에서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UVA는 유리창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집에서 창가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피부 손상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른 55세 이상 그룹은 바르지 않은 그룹에 비해 10년 뒤 피부 노화 속도가 약 24% 늦춰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 사례. 72세 여성분은 평생 동안 나는 햇빛을 잘 안 쐬니까 괜찮다라며 자외선 차단제를 거의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피부 상태를 보면 기미와 잡티가 얼굴 전체에 퍼져 있었고 주름도 또래보다 훨씬 더 깊었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대이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해온 70대 여성. 환자분은 피부가 상대적으로 맑고 주름도 적었습니다. 특별한 화장품을 쓰지 않아도 오로지 자외선 차단 습관만으로도 10년은 어려 보이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선택 기준. 시니어 피부는 건조하고 예민하기 쉬우므로 자극이 적으면서도 광범위한 차단 효과가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1. SPF 30 이상. 일상생활에서는 SPF 30이면 충분합니다. 2. PA 이상. UVA 차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PA 지수가 높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저자극 포뮬러 무기. 자외선 차단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는 피부에 자극이 적어 시니어 피부에 적합합니다. 4. 보습 성분 포함 여부. 세라마이드, 히알루론산 같은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면 건조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발라야 할까?
많은 분들이 아침에만 한 번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자외선 차단제는 땀, 피지, 마찰에 의해 쉽게 지워집니다. 따라서 외출 시에는 2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3시간 뒤에 햇볕이 강한 곳에 다시 노출된다면 차단 효과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경우에도 아침에 바르고 점심 이후에 한 번 더 덧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논문 근거 2013년 미국의 한 임상 연구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사용한 그룹과 필요할 때만 사용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매일 사용한 그룹은 4년 후 피부 노화 정도가 거의 변화가 없었고 필요할 때만 사용한 그룹은 확연히 주름과 색소 침착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일본 교토대 연구진은 자외선 차단제를 1년 이상 꾸준히 바른 60대 여성 그룹에서 피부의 수분 유지력이 개선되고 탄력 섬유의 파괴가 줄어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르기 편한 제품 활용. 시니어분들 중에는 손에 묻히기 번거롭다, 메이크업 위에 덧바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자외선 차단제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쿠션 타입이나 스틱 타입의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립니다. 쿠션 타입은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덧바를 수 있어 화장 위에도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합니다. 스틱 타입은 휴대성이 좋아 외출 중에도 손에 묻히지 않고 바로 바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68세 남성 환자분은 스틱 타입 자외선 차단제를 주머니에 넣어 다니며 매일 3번씩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피부톤이 한결 고르게 개선되었고 잔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의 장기적인 효과. 자외선 차단제는 화장품처럼 즉각적인 효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피부과 의사들이 항상 강조하는 이유는 장기적 효과 때문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단순히 주름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피부암 발생률을 낮추는 데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실제로 호주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바른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암 발생률이 40% 낮았습니다. 생활 속 실천 팁 1.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아침에 반드시 바르기. 2. 햇빛이 강한 시간대 오전 11시 오후 3시는 외출 최소화하기. 3. 모자, 양산, 선글라스 등 물리적 차단도 함께 활용하기. 4. 외출 후 세안 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제거해 피부 자극 줄이기. 마무리.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자외선 차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피부를 맑게 유지하고 주름을 늦추며 나아가 피부암까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분들을 통해 자외선 차단 습관 하나만으로도 10년 뒤 피부가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양치질처럼 당연한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것이 곧 피부 나이를 지키는 최고의 보험이 될 것입니다. 비법 3.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균형 잡힌 영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이야기할 때 겉에 바르는 화장품이나 시술에만 신경 쓰십니다. 하지만 제가 피부과 진료를 하면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안에서의 관리가 피부의 건강과 젊음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낀다. 시니어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물을 별로 안 마셔도 갈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체내 수분을 감지하는 센서, 즉 갈증 센서의 기능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몸이 탈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잘 못 느끼게 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에서 탈수로 인한 입원율이 젊은 층에 비해 3배 이상 높습니다. 그만큼 수분 부족은 시니어 건강에 치명적이며 피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탈수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피부는 체내 수분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장기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각질층이 마르고 피부 장벽이 손상되어 가려움, 주름, 탄력 저하가 심해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여성 그룹에서 하루 물 섭취량을 500ml 늘렸을 때 4주 만에 피부 수분량이 14% 증가했고 주름 깊이가 평균 7%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물 한 잔을 더 마시는 습관이 보톡스나 필러 못지않게 피부 개선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66세 남성 환자분은 늘 얼굴이 건조하고 손등에 잔주름이 심하게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이 2컵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커피와 녹차로 수분을 대신하고 있었죠. 하루 1.5리터 이상의 순수한 물을 마시도록 권유했고 카페인 음료는 줄이고 보리차, 루이보스차 같은 무카페인 음료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단 3주 만에 얼굴 당김이 줄고 피부 톤이 훨씬 맑아졌습니다. 얼마나 어떻게 마셔야 할까? 시니어에게 권장되는 하루 수분 섭취량은 1.5리터입니다. 단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 식사 전후에 소량씩, 그리고 오후와 저녁에 한두 번 보충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한 카페인 음료, 알코올은 이뇨 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악화시키므로 물이나 무카페인 음료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 피부를 젊게 하는 음식들. 수분만큼 중요한 것이 영양입니다. 피부는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피부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1. 단백질.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합성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60대 이상은 근육량도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더 보충해야 합니다. 달걀, 두부, 닭가슴살, 생선이 좋은 공급원입니다. 2. 오메가3 지방산. 염증을 줄이고 피부 장벽을 강화합니다. 연어, 고등어, 참치, 아몬드, 호두 등에 풍부합니다. 한 논문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피부 수분량이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3.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제로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기미와 잡티를 줄입니다. 딸기, 키위, 파프리카, 브로콜리에 많습니다. 4. 비타민 E.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지질막을 안정화시켜 보습 효과를 강화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5. 아연, 셀레늄. 피부 회복을 돕는 미네랄로 굴, 견과류, 전곡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구 논문 근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타민C 섭취량이 높은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주름이 적고 피부 탄력이 더 좋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생선을 주 3회 이상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30% 낮았습니다. 영양 보충제 활용. 음식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보충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 파우더, 오메가3 캡슐, 비타민C 복합제 등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생활 속 실천 팁. 1. 하루 물 섭취 목표를 정해두고 물병에 표시하기. 2. 카페인 음료 대신 보리차, 루이보스차 활용하기. 3. 매 끼니 단백질 식품 반드시 포함하기. 4. 주 3회 이상 등푸른 생선 섭취하기. 5. 비타민C 과일 채소 매일 한 접시 이상 먹기. 마무리. 겉에 아무리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체내 수분과 영양이 부족하다면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주름이 깊어집니다. 결국 피부는 몸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피부는 안에서 채워야 진짜로 좋아집니다. 오늘부터는 물 한 잔 더, 단백질 한 숟갈 더, 그리고 항산화 과일 한 접시 더 드셔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5년, 10년 뒤 여러분의 피부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비법 오각질 관리.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5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바로 각질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가 푸석하고 칙칙하다며 보습제만 계속 덧바르시는데 사실 오래된 각질이 쌓여 있으면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니어 피부에서는 올바른 각질 관리가 피부 건강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시니어 피부에 각질이 쌓일까? 젊은 피부는 약 28일을 주기로 세포가 교체됩니다. 이 과정을 턴오버라고 부르죠. 하지만 50대 이후부터는 턴오버 주기가 40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즉, 죽은 세포가 피부 표면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거칠어지며 주름이 도드라져 보입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 피부과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60대 여성의 턴오버 주기는 평균 45일로 20대 여성의 턴오버 주기보다 약 1.5배길다고 합니다. 환자 사례. 69세 여성 환자분은 매일 보습제를 바르는데도 얼굴이 늘 뻣뻣하고 화장이 잘 먹지 않는다고 호소하셨습니다. 피부를 자세히 보니 미세한 각질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보습제가 겉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효소 클렌저와 젠틀 필링 젤을 주 2회 사용하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세라마이드 크림을 두껍게 바르도록 했습니다. 6주 뒤 환자분은 피부가 한결 맑아지고 화장도 잘 받는다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잘못된 각질 관리의 위험. 시니어 환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는 강한 스크럽을 매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72세 남성분은 얼굴이 늘 붉고 따가움을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거친 스크럽젤을 매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피부과학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2회 이상 강한 스크럽을 한 경우 피부 수분 손실량이 3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올바른 각질 관리법. 1. 빈도 주 12회가 적당합니다. 2. 방법 스크럽보다는 효소 클렌저, 젠틀 필링 젤을 권장합니다. 파파인, 브로멜라인 같은 성분은 자극을 최소화합니다. 3. 순서 세안 후 물기 닦고 각질 제거제를 사용한 뒤 충분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4. 부위별 관리 얼굴뿐 아니라 팔꿈치, 무릎, 발 뒤꿈치도 함께 관리하면 좋습니다. 연구 논문 근거. 대한피부연구학회에서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효소 클렌저를 8주간 사용한 60대 여성 그룹은 피부 수분 유지력이 18% 증가했고 피부 거칠기가 25%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독일 함부르크 대학의 연구에서는 젠틀 필링 젤을 주 2회 사용한 노년층에서 피부톤이 개선되고 잔주름이 완화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생활 속 실천 팁. 마이너스 각질 제거 후에는 반드시 보습제를 듬뿍 바르세요. 마이너스 겨울철에는 필링젤을 줄이고 각질 제거 후 오일을 추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이너스 자극이 심한 화학적 필링은 피부과 전문의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이너스 얼굴뿐 아니라 손등, 팔꿈치, 무릎 등 노출 부위도 함께 관리하세요. 환자 상담 경험. 75세 여성분은 평생 동안 각질 제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피부는 거칠고 칙칙했으며 화장품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각질 제거 루틴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달에는 주 1회, 두 번째 달부터는 주 2회로 늘리겠습니다. 3개월 뒤 피부는 확연히 밝아졌고 보습제 흡수력이 좋아져 훨씬 촉촉해졌습니다. 각질 관리의 핵심은 적당히, 부드럽게, 꾸준히입니다. 너무 과하면 피부를 손상시키고 너무 적으면 칙칙하고 거칠어집니다. 올바른 각질 관리만으로도 피부톤이 맑아지고 보습 효과가 배가 되며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질 관리는 피부의 숨통을 틔워주는 산소호흡기와 같다. 오늘부터 올바른 각질 관리 루틴을 실천해 보세요.
피부가 훨씬 맑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비법 6. 혈액순환 마사지.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6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바로 혈액순환 마사지입니다. 피부는 단순히 바깥에서만 관리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속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려면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고 노폐물이 원활히 배출되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혈액순환이 잘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떨어지는 혈류량. 나이가 들면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모세혈관의 밀도도 줄어듭니다. 그 결과 혈류량이 감소하면서 피부가 창백해지고 영양 공급이 줄어들며 회복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의 피부는 20대 피부에 비해 혈류량이 약 35%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는 단순히 화장품을 바르는 것을 넘어 피부 속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환자 사례. 70세 여성분은 늘 얼굴이 칙칙하고 푸석하다며 고민을 호소하셨습니다. 피부 자체에는 큰 질환이 없었지만 손끝으로 얼굴을 만져보면 혈색이 부족했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5분 크림을 바를 때 얼굴 마사지 루틴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턱에서 귀 방향으로, 코 옆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이마 중앙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도록 가르쳐 드렸습니다. 한 달 후 환자분의 피부는 훨씬 맑아지고 주변에서 얼굴에 생기가 돌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연구 논문 근거. 일본 고베대 연구팀은 6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8주간 얼굴 마사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피부 혈류량이 평균 20% 증가했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 유지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주름 깊이가 완화되고 피부 탄력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독일 피부과학 연구에서는 단순한 림프 마사지만으로도 얼굴 붓기가 줄고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빨라졌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 1. 턱선 관리. 손가락 끝으로 턱 중앙에서 귀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이 동작은 턱선 탄력을 유지하고 이중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볼과 광대 관리. 코 옆에서 관자놀이 방향으로 부드럽게 밀어 올립니다. 이 과정에서 림프 순환이 개선되어 붓기가 줄어듭니다. 3. 이마 관리. 이마 중앙에서 양쪽 관자놀이 방향으로 쓸어줍니다. 주름 완화와 두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4. 목과 쇄골 관리. 귀 밑에서 쇄골 방향으로 쓸어 내려줍니다. 림프 배출을 촉진해 얼굴이 맑아지고 부기가 줄어듭니다. 마사지 시간과 주기. 하루 510분 크림이나 오일을 바를 때 함께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저녁에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진행하세요. 꾸준히 하면 2주만 지나도 피부 혈색이 달라집니다. 생활 속 실천. 마사지와 함께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면 혈액순환 효과가 배가 됩니다. 특히 가벼운 스트레칭, 요가 30분 걷기는 전신 혈류를 개선해 피부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물로 세안하거나 주 1회 정도는 스팀 타월을 활용하는 것도 모세혈관 순환을 돕습니다. 사례. 68세 남성분은 늘 얼굴이 피곤해 보인다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건강검진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얼굴 혈색이 탁하고 늘 건조했습니다. 매일 저녁 10분간 오일 마사지와 목 스트레칭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얼굴은 훨씬 혈색이 좋아졌고 주변에서 동안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마사지 체크리스트. 1. 손을 따뜻하게 한 뒤 마사지 시작하기. 2. 크림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 마찰 줄이기. 3. 항상 안에서 바깥,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진행하기. 4. 목과 쇄골까지 함께 마사지하기. 5. 하루 510분 꾸준히 실천하기. 마무리.
혈액순환 마사지는 단순히 피부를 문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특히 시니어 피부에서는 작은 마사지 습관만으로도 피부의 생기가 되살아납니다. 화장품은 피부 위에서만 작용하지만 마사지는 피부 속까지 변화시킵니다. 오늘부터 하루 5분 혈액순환 마사지를 실천해 보세요. 피부에 생기가 돌고 탄력이 되살아나는 변화를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법 7항산화 케어.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7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바로 항산화 케어입니다. 노화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세포를 손상시키고 콜라겐을 파괴하며 피부 노화를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활성산소와 피부 노화. 피부가 햇빛에 노출될 때, 흡연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산소는 더 많이 생성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 속 단백질과 DNA를 손상시키고 결국 피부에 기미, 주름, 탄력 저하를 불러옵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과학 학술 GJAAD에 실린 연구에서는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세포에서 활성산소가 급격히 증가했고 콜라겐 분해 효소 MMP-1의 활성도가 20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활성산소가 많아질수록 피부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바르는 항산화제. 항산화 케어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르는 것, 다른 하나는 먹는 것입니다. 먼저 바르는 항산화제 중 가장 대표적인 성분은 비타민C입니다.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피부 속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피부톤을 환하게 하고 색소 침착을 완화합니다. 67세 여성분은 늘 칙칙한 피부톤과 잡티를 고민하셨습니다. 비타민C 세럼을 아침 루틴에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3개월 후 피부톤이 훨씬 맑아지고 기미가 옅어지면서 환자분이 크게 만족하셨습니다. 비타민E도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피부 지질막을 안정화시키고 보습 효과를 강화하며 비타민C와 함께 쓰면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 많이 쓰이는 성분으로는 폴리페놀, 레스베라트롤, 나이아시나마이드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노화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먹는 항산화제. 피부는 먹는 음식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속 활성산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브로콜리, 녹차가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영국 뉴캐슬대 연구에서는 토마토를 매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홍반 반응 즉 햇빛에 타는 정도가 30% 낮았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와 아스타잔틴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보습력을 강화합니다. 환자 상담 경험. 70세 남성분은 늘 피부가 칙칙하고 거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흡연과 음주 습관도 있어 활성산소가 많이 쌓인 상태였죠. 제가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아침에는 비타민C 세럼, 밤에는 비타민E 크림을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식단에는 매일 토마토와 블루베리를 추가했습니다. 6개월 후 환자분의 피부는 훨씬 밝아지고 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주변에서 피부가 건강해졌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연구 논문 근거. 일본 교토대 연구에서는 비타민C와 E를 동시에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 자외선 손상 지표가 20% 이상 줄어든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은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섭취한 60대 여성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주름 발생 속도가 평균 30% 늦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생활 속 항산화 케어. 1.
아침에는 비타민C 세럼, 저녁에는 비타민E 크림 바르기. 2. 매일 항산화 과일 채소 딸기, 블루베리, 브로콜리 등 섭취하기. 3. 토마토, 등푸른 생선주 3회 이상 섭취하기. 4. 흡연 과음 줄이기, 활성산소를 가장 많이 만드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5. 필요하다면 비타민C, 이 아스타잔틴 등 항산화 보충제 활용하기. 마무리. 항산화 케어는 눈에 보이는 효과가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다면 1년 뒤, 5년 뒤, 10년 뒤 피부 나이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항산화 케어는 피부의 보험이다. 오늘 시작하면 미래의 주름을 막을 수 있다. 오늘부터 바르는 항산화제와 먹는 항산화제를 함께 활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젊어질 것입니다. 비법 8 스트레스 관리.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8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장품도 잘 쓰고 보습도 하고 자외선 차단제도 바르는데 왜 피부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는 생활 습관을 더 깊게 살펴봅니다. 그리고 의외로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와 피부의 연결고리.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코르티솔이 만성적으로 높아지면 피부의 면역력이 떨어지고 피지 분비가 증가하며 염증 반응이 심해집니다. 결국 주름, 기미, 여드름, 아토피, 주사비 같은 다양한 피부 질환이 악화됩니다. 미국 피부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환자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피부 장벽 회복 속도가 40%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상처가 나거나 자극을 받았을 때 회복이 더디다는 뜻입니다. 사례. 63세 여성분은 평소 피부가 괜찮다가도 가족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얼굴에 붉은 여드름이 올라오곤 했습니다. 검사 결과 특별한 피부 질환은 없었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했던 거죠. 권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매일 10분 명상과 심호흡, 그리고 저녁 산책을 생활 속에 넣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환자분은 피부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었고 표정도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연구 논문 근거. 일본 도쿄대 연구에서는 만성 스트레스 환자의 피부에서 콜라겐 분해 효소가 정상인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스트레스는 실제로 피부 구조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독일 뮌헨대 연구에서는 요가와 명상을 꾸준히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수분 함유량이 높고 염증 지표가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방법. 1. 심호흡과 명상. 하루 5분만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호흡이 깊어지면 교감신경이 안정되고 피부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2. 가벼운 운동. 걷기, 스트레칭, 요가 같은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피부 혈색도 좋아지고 회복력이 빨라집니다. 3. 취미 생활. 그림 그리기, 음악 감상, 정원, 가꾸기 등 즐거운 활동은 뇌에서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피부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4. 사회적 교류.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심화시키는 큰 원인입니다. 친구, 가족과의 대화만으로도 피부 건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 68세 남성분은 늘 얼굴이 붉고 열감이 느껴진다는 고민을 하셨습니다. 진단 결과 특별한 질환은 아니었지만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가 원인이었습니다. 권한 방법은 매일 저녁 20분 산책과 주 2회 음악 감상이었습니다. 2개월 후 얼굴 붉음증이 줄었고 피부가 한결 차분해졌습니다. 생활 속 스트레스 관리 팁. 마이너스 자기 전에 스마트폰 대신 책이나 음악 감상하기. 마이너스 일주일에 3회 이상 가벼운 운동하기. 마이너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유지하기. 마이너스 하루 5분 명상 또는 호흡법 실천하기.
마이너스 좋아하는 취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하기. 마무리.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는 피부의 적입니다. 겉으로는 화장품을 잘 쓰고 관리도 하지만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으면 피부는 계속해서 예민해지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도 편안하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으로 스트레스를 줄여보세요. 그것이야말로 피부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비법 9. 피부과 시술 활용.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9번째로 중요한 비법은 바로 피부과 시술의 적절한 활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시술을 받아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물으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시술은 시니어 피부에도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단, 무조건적인 시술이 아니라 개인의 피부 상태와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시술이 필요할까? 화장품과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겉으로 바르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때 피부과 시술은 피부 속 깊은 층까지 자극을 주어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탄력을 회복시키며 잡티와 주름을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시술 종류 1. 레이저 시술. 마이너스 잡티, 기미, 색소 침착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예 IPL, 피코 레이저. 마이너스 실제로 65세 여성 환자분은 얼굴 전체에 잡티가 많아 고민이었는데 IPL 시술 5회 후 피부 톤이 맑아지고 잡티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2. 리프팅 시술. 마이너스 고주파 RF, 초음파 HIFU 시술은 피부 속 콜라겐을 자극해 탄력을 되살립니다. 마이너스 절개 없이도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시니어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마이너스 70세 남성분은 늘어진 턱살 때문에 고민했는데 HIFU 시술 후 턱선이 한결 날렵해졌습니다. 3. 스킨 부스터 주사. 마이너스 히알루론산, 리쥬란, 콜라겐 주사 등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피부 보습과 재생을 돕고 주름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마이너스 특히 리쥬란 주사는 피부 세포 회복을 촉진해 시니어 피부에 적합합니다. 연구 논문 근거. 대한피부과학회 보고에 따르면 60세 이상 환자에게 HIFU 시술을 3개월 간격으로 3회 진행한 결과 피부 탄력이 평균 25% 개선되고 주름 깊이가 20% 줄었습니다. 또한 미국 피부학회 연구에서는 히알루론산 주사를 맞은 시니어 환자 그룹에서 피부 수분 함유량이 40% 이상 증가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시술 시 주의사항. 시니어 환자분들은 젊은 층보다 피부가 얇고 회복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시술보다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이너스 레이저 강도를 낮추고 횟수를 늘려 안전하게 진행. 마이너스 리프팅 무리한 당김보다는 자연스러운 개선 목표. 마이너스 주사 피부 상태를 충분히 평가한 후 맞춤형으로 선택. 항상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 후 본인에게 맞는 시술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68세 여성분은 늘어진 볼살과 깊은 팔자주름으로 고민하셨습니다. 화장품과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제안한 것은 HIFU 리프팅 이외와 히알루론산 필러였습니다. 6개월 후 환자분은 얼굴 윤곽이 또렷해지고 주름이 완화되었으며 주변에서 10년은 어려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술 후 관리. 시술 후에는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자외선 차단 철저히 하기. 마이너스 보습제 꾸준히 사용하기. 마이너스 무리한 마사지나 자극 피하기. 마이너스 영양과 수분 보충하기. 시술 자체는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회복 기간 동안 관리가 잘못되면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과 시술 체크리스트. 1. 내 피부 상태와 예산에 맞는 시술 선택하기. 2.
무조건 저렴한 곳보다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받기. 3. 시술 전후 관리 지침 반드시 지키기. 4. 시술은 단발성이 아니라 생활습관 관리와 병행해야 효과 지속. 5. 자연스러운 개선을 목표로 하기. 마무리. 피부과 시술은 선택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화장품과 생활습관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때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술은 기적이 아니라 촉매제다. 생활습관과 함께할 때 비로소 피부는 진짜로 변한다. 여러분도 필요하다면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시술을 고려해 보세요. 피부가 회복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비법 10 생활습관 교정. 시니어 피부 관리에서 10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비법은 바로 생활습관 교정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습, 자외선 차단, 수분 섭취, 숙면, 각질 관리, 마사지, 항산화 케어,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피부과 시술까지. 이 모든 것이 결국 생활 습관이라는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생활 습관과 피부의 관계. 피부는 단순히 겉모습만 반영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몸 전체의 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흡연, 과음, 불규칙한 식사, 운동 부족, 수면 부족. 이런 잘못된 습관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실제로 미국 피부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흡연을 하는 60대 환자는 흡연하지 않는 환자보다 피부 주름이 평균 3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만성적인 음주는 피부 건조와 혈관 확장으로 인한 홍조를 심화시킵니다. 흡연의 영향. 담배 연기에는 4,000종 이상의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중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켜 피부에 영양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한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분해해 피부 탄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65세 남성분은 40년간 흡연을 해왔습니다. 피부는 늘 거칠고 주름이 깊었으며 회복력도 현저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금연을 시작하고 항산화 영양제를 보충하면서 1년 후 피부 톤이 한결 맑아지고 잔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음주의 영향. 과음은 피부 탈수를 유발하고 얼굴 혈관을 확장시켜 홍조와 모세혈관 확장증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여성분들 중에는 소량의 음주에도 얼굴이 쉽게 붉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런던대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과음을 한 그룹에서 피부 노화 속도가 10년 이상 빨라졌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식습관의 영향. 고당분, 고지방 식습관은 피부 염증을 악화시키고 콜라겐을 파괴합니다. 반대로 채소, 과일, 통곡물,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피부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중해식 식단은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3가 풍부해 피부 노화를 늦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습니다. 운동의 중요성. 운동은 단순히 체력 관리가 아니라 피부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피부에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또한 땀을 흘리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피부 톤이 맑아집니다. 캐나다 토론토대 연구에서는 주 3회 이상 유산소 운동을 한 60대 그룹이 운동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탄력이 더 높고 주름이 적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수면과 생활 리듬. 수면은 이미 별도의 비법으로 다루었지만 생활 습관의 큰 틀 안에서 다시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지 않으면 호르몬 균형이 깨지고 결국 피부 재생력이 떨어집니다. 사례. 72세 여성분은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있었고 불규칙한 식사, 늦은 취침, 잦은 음주가 습관이었습니다. 피부는 칙칙하고 주름이 깊었으며 늘 붓기가 있었습니다. 권한 것은 특별한 시술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 걷기, 저녁 10시 이전 취침, 하루 2리터 수분 섭취, 그리고 주 2회 이상 채소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6개월 후 피부는 혈색이 좋아지고 붓기가 줄었으며 주름도 완화되었습니다.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생활습관 교정 체크리스트 1. 금연흡연은 피부 노화의 가장 큰 적. 2. 절주음주는 주 12회 소량으로 제한. 3. 균형 잡힌 식단 채소, 과일, 단백질, 오메가3 풍부한 식단. 4. 규칙적인 운동 주 3회, 30분 이상 유산소 또는 근력 운동. 5. 규칙적인 수면 최소 7시간, 일정한 시간에 취침과 기상. 6. 긍정적인 마음가짐 정신 건강은 피부에도 직접적 영향. 7. 정기적인 건강검진 내과적 질환 관리도 피부 건강에 중요. 연구 논문 근거.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건강한 생활 습관 금연, 절주, 운동, 균형 잡힌 식단을 실천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피부 나이가 평균 10년 젊게 나타났다고 보고했습니다. 또한 한국피부노화학회 연구에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금연, 충분한 수분 섭취가 피부 수분 유지와 주름 개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소개한 모든 비법은 결국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큰 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시술도, 화장품도, 영양제도 그 효과가 오래가지 못합니다. 피부 관리의 최종 해답은 좋은 습관이다. 오늘의 습관이 10년 뒤 피부를 만든다. 오늘부터 흡연을 줄이고 술을 절제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충분히 자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해보세요.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피부 나이를 지켜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피부관리 비법을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1년씩 젊어지고 10가지를 모두 매일 실천하면 10년 젊어질 겁니다. 피부만 젊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듣고 실천하면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서 질병을 예방하고 젊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게 될 겁니다.